어느덧 4월이 가고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는 어떤 작품들이 찾아올까요? 이제 영화관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고 지난 4월 25일부터는 팝콘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풀린 영화관, 이제는 한국 영화가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달은 기대작이 아주 많습니다. 5월 개봉 예정 기대작 10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개봉일 순으로 공개합니다. 끝없이 균열되는 차원과 뒤엉킨 시공간의 멀티버스가 열리며 오랜 동료들, 그리고 차원을 넘어 들어오는 새로운 존재들을 맞닥뜨리게 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 속 그는 예상치 못한 극한의 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주부터 모습을 드러낸 영화는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아, 진짜 어떻게 5월 초에, 그것도 어린이날 바로 앞에 이렇게 개봉일이 잡힐 수 있는지, 물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계획된 것이겠지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샘 레이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엘리자베스 올슨, 베네딕트 웡, 레이첼 메가담스, 치웨텔 에즈오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닥터 스트레인지, 웡, 크리스틴 팔머, 칼 모르도 다 나오지만 여기에 또 스칼렛 위치까지 출연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로키하고 완다비전, 이거를 본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예매 시작 4시간 만에 전체 예매율 1위고요. 7시간 만에 예매 관객 수가 7만이 넘어갔다고 하고요. 정말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처럼 엄청난 흥행을 할 수는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컨텐츠 자체가,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가벼운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흥행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최근의 마블 영화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터널스라든지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같은 작품이죠. 그런 작품과는 별개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 중요한 시리즈가 어떤 성적을 낼지 되게 궁금해요. 1편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가 알기로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작의 이 흥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500만, 600만을 넘어서 700만이나 800만을 할 수 있다면 거의 예전에 아이언맨 정도의,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정도의 그런 흥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 여전히 마블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최대의 기대작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앞으로 나아갈 마블 영화의 어떤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4일에 개봉합니다. 메이코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친구에게 새로운 연애 상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대생 나오는 교수 앞에서 그가 쓴 소설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나츠코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동창생과 재회하죠. 우연히 만들어내는 인생의 순간들. 네, 이 작품은요, 드라이브 마이 카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불렸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상 후보로도 올라갔었고 4개 부문에 올라갔었죠. 각색상에도 올라가고 또 감독상에도 노미네이트 됐었던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저도 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이러한 정말 대단한 감독이 일본에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예전에 아사코 때부터 물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드라이브 마이카는 엄청났었습니다.
이번 작품 우연과 상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직접 각본, 연출을 맡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푸루카와 코토네, 현리, 나카지마 아유무, 모리 카츠키 등이 출연하고 있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입니다. 5월 4일에 개봉하는 우연과 상상입니다.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를 낳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과 추축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교두보 시칠리아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펼칩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에는 추축국인 독일의 병력 23만 명이 주둔해 있는 상황. 연합군의 해군 정보장교 이웬 몬테규와 찰스 첨리를 주축으로 전쟁의 승리를 잡기 위해 민스미트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작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존 매든 감독의 블록버스터 첩보 전쟁 영화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이 민스미트 작전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작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시칠리아에 주둔해 있던 나치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연합군 측이 펼쳤던 실제 비밀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작전이 인류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작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영화로 어떻게 표현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콜린 퍼스, 매튜 맥버틴, 캘리 맥도날드, 페넬로페 윌턴, 자니 플린, 제이슨 아이삭스 등이 출연하고 있고요. 러닝타임은 127분 정도 됩니다. 개봉일자는 닥터 스트레인지 다음 주예요. 5월 12일이고요. 존 매든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미국의 한 외딴 농장에서 딸 크리스와 단둘이 평온하게 살아오던 아만다. 어느 날 그녀의 앞에 한국에서 죽은 엄마의 유골이 도착하고 그때부터 정체불명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엄마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산드라 오와 샘 레이미 이렇게 만났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작이 샘 레이미고요. 감독은 아이리스 심인데 이 작품은 무려 제목이 한국말로 엄마입니다. 진짜 UMMA 이렇게 해서 엄마라고 발음이 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죽어서도 끊어낼 수 없는 엄마와 딸을 다룬 K 샤머니즘 스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샨드라 오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피벨 스튜어트가 모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을 강압적인 모녀 관계에 접목시킨 색다른 공포 장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포 스릴러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엄마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5월 11일에 개봉을 확정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론 배급 시사회가 5월 6일 금요일이라서 제가 시사회로는 못 볼 것 같네요. 저는 시사회는 금요일 오후 2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불쇼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보자마자 리뷰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엄마입니다. 역사학계가 2000년 전 인도 공주 허황옥의 결혼 항해를 신하나 설화로 간주하면서 김혜김 씨와 허 씨 등 800여만 명의 후손들은 늘 뿌리가 흔들렸고 가야사는 물론 가야 불교의 시작도 수백 년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삼국유사 인도 공주 허황옥의 3일간 신혼길 기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적해 나가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독특한 역사적 실체를 도출합니다. 저는 이 설명만 들어도 너무나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진재용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도 가야 철기 해상 실크로드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과학적인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사, 이 가야사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한국 불교가 이 육상이 아니라 해상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나도 많은 호기심이 자극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재용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허황옥 3일 잃어버린 2000년의 기억이라는 영화입니다. 허황옥 3일 잃어버린 2000년의 기억 5월 12일에 개봉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강가를 걷고 있던 여대생이 체포됩니다. 살해된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 용의자 칸나는 살인 동기를 찾으라고 경찰에 말합니다. 사건을 취재하는 상담 심리사 유키는 남편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카쇼와 함께 그녀의 진짜 동기를 밝혀내려 합니다. 여러 차례 번복되는 진술에 농락당하며 진실이 왜곡되는 가운데 유키는 칸나에게서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어떤 기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는가? 퍼스트 러브라는 타이틀에 숨겨진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금단의 서스펜스 미스터리가 탄생합니다. 네, 이 작품은요, 사마모토 리오의 소설 퍼스트 러브 제159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을 갖고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가 지금 다시 영화로 나온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츠츠미 유키히코 감독의 작품이고요. 기타가와 케이코, 나카무라 토모야, 요시네 쿄코, 후보츠카 요스케 이런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리 드라마로 되어 있고요. 러닝타임은 119분, 개봉일은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에 개봉하는 일본 영화 퍼스트 러브입니다. 가리봉동 소탕작전 후 4년 뒤 금천서 강력반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인도받아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괴물 형사 마석도와 전일만 반장은 현지 용의자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자비한 악행을 벌이는 강해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석도와 금천서 강력반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역대급 범죄를 저지르는 강해상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하면서 통쾌하고 화끈한 범죄 소탕 작전이 다시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연출을 맡은 이상용 감독은 전작 범죄도시의 조연출을 맡았던 분이라고도 하고요.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이 범죄도시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너무나도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큰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 팬들도 너무 많아서 진짜 좀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전작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던, 하지만 죽었다 안 죽었다는 안 나왔었던 장이수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좋은 면이죠. 그리고 마석도, 전일만 이런 배우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손석구 배우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손석구 배우 자체가 악역으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이제 전작에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던 장첸 역할의 윤계상 씨가 있었고, 그리고 장첸 역의 윤계상 씨뿐만 아니라 장첸의 부하였던 위성락 역할의 진선규, 이 진선규 배우가 사실 최대 수혜자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악역들의 매력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마석도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첸이 너무나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걸 볼 때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 범죄도시 2 역시 이 악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마석도 같은 캐릭터가 분명한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는 정말로 악역의 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대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연 범죄도시 1편만한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2편이 나오게 되면 1편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1편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 위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붕붕 뜨고, 그러다 보면은 전작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후속작들의 흔한 패턴이었거든요. 과연 그 패턴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범죄도시는 이미 3편 제작이 확정이 됐고요. 이미 프리프로덕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범죄도시 2 2022년 5월 18일에 개봉합니다. 네, 여러분, 범죄도시 2가 돌아왔습니다.
2018년 17명의 사망자를 낳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기 사건에서 출발한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메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이슨 아이삭스, 앤 도드, 리드 버니, 마샤 블림튼 등의 뛰어난 배우들이 등장해서 충격적인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로 분해 완벽한 앙상블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2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첫 선을 보였고요. 그때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란 크렌즈 감독의 작품이고요. 5월 18일에 개봉하는 영화, 충격적인 총기 사건에서 출발한 영화 메스라는 작품입니다.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 매버릭은 자신이 졸업한 훈련 학교 교관으로 발탁됩니다. 그의 명성을 모르는 팀원들은 매버릭의 지시를 무시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공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전설적인 조종 실력에 모두가 압도됩니다. 매버릭의 지휘 아래 견고한 팀워크를 쌓아가던 팀원들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뛰어난 임무가 주어지자 매버릭은 자신이 가르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하늘 위 비행에 나섭니다. 자, 탑건 매버릭입니다. 무려 36년 만에 돌아온 탑건의 속편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일단 1편의 감독은 토니 스콧이었는데 2편의 감독은 조셉 코신스키, 올리 더 브레이브 같은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리고 더 말이 필요 없죠. 네,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탑건이라는 영화는 정말 20세기 마지막,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비스타. 네. 톰 크루즈한테는 그냥 무비스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무비스타 톰 크루즈를 탄생시킨 영화가 바로 전설의 탑건입니다. 그리고 탑건 시절의 톰 크루즈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비주얼이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톰 크루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말 배우에게도 그렇고 또 톰 크루즈의 팬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영화사적으로도 36년 동안 무비스타로 끊임없이 활동해온, 그리고 여전히 이런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톰 크루즈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의 어떤 한 장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로키 발보아 같은 느낌이죠. 실베스타 스텔론에게 로키가 있었다면 톰 크루즈에게는 탑건이 있었으니까요. 네, 5월 25일로 개봉 일자가 잡혔습니다. 조셉 코신스키 감독, 톰 크루즈 주연의 군사 액션 드라마 탑건 매버릭 5월 25일에 개봉합니다. 대학 신입생 알렉스는 교내 조정부에 가입한 후 동급생 제이미에게 경쟁심을 느낍니다. 늘 최고를 갈망하는 알렉스는 팀 1군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고 스스로를 극한으로 내몰기 시작하죠. 자, 더 노비스라는 영화인데요. 오펀 천사의 비밀로 알려진 이사벨 퍼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대학 신입생인 이사벨이 학교 조정팀에 들어가서 대학의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체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던 헤더웨이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이고요. 무엇보다도 조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정이라는 게. 근데 예전에 MBC에는 무한도전에서 조정편이 나왔고, 그게 이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정이라고 하면 아, 그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긴 배에서 이 노를 저으면서 가는 그런 스포츠를 말하는데, 그 스포츠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로런 헤더웨이 감독의 스릴러 영화, 스릴러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스릴러 영화고요. 97분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더 노비스 5월에 개봉합니다. 네, 5월 개봉 예정 영화 10편을 찾아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제가 소개한 영화들은 어지간하면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엔 정말 놓치지 않고
모든 영화들 다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5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5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심해서 이제 정말 코로나 걱정 없이, 그리고 마스크 같은 불편한 거 없이 다시 일상으로,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